아, 네. 아주 생생한 정보를 듣다 보니까 뭐 귀가 활짝활짝 열리는 네, 그런 느낌인데 또 네 번째 이런 얘기들 해주셨어요. 대전하고 세종 간의 지하철을 네. 연계를 시키겠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썰만 나오는 건가요? 우선은 지금 현 세종 국회의원께서도 그거를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음. 다음에 이제 계속 지도에서는 벌써 여기 지정이 돼서 나와요, 위치까지. 아, 예, 그래요? 지도에서는. 근데 아직은 시간이 좀 더 많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 대전 같은 경우랑 세종은 이거는 어쨌든 대전과 같이 제휴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BRT 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하로 팠겠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타당성에서는 검토 예탄은 다 지금 통과를 한 상태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도시 성장이라든가 대전에서 지금 세종으로 인구 유입을 계속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 대전은 지금도 머리를 쓰고 있거든요. 세종으로 인구를 최대한 안 뺏기게끔 많은 정책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지면 대전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지 않을까. 지금도 사실은 출퇴근할 때 교통시간 체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어느 쪽 방향에서 어느 쪽 방향에? 우선은 아침에는 세종에서 대전 나가는 길이 굉장히 많이 막히고요. 아, 그러면 대전 예. 사람들이 세종에 산다는 예, 얘기네요? 저녁에는 들어오는 타임이 굉장히 많이 막히고 음. 갈수록 양방향이 다 막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하철 얘기가 나온 거는 맞는데 우선은 지금 무난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 BRT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BRT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불편함이 없어서 썰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언젠가는 진행이 되겠지만 그 시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다는 분들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네. 결국은 이런 거네요. BRT가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지만 네. 앞으로 향후 필요하게 될 것 같고 그렇죠. 하긴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슬쩍슬쩍 던져서 네. 여론조사, 동향 네. 파악 네. 하시고 네.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슈 맞춰서 네. 딱 이렇게 하면 그렇죠. 딱 좋겠네요. 네.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대전의 상황이 조금 2호선 트램도 지금 사실은 어렵게 지금 간신히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요? 해야죠. 지하철이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 큰 차이가 또 그럼요. 있잖아요. 교통 여건에 따라서 도시가 진짜 많이 활성화가 되고 하는 게 굉장히 큰데 세종은 처음부터 지하철 얘기가 없었던 도시다 보니까 BRT로 인한 교통 체계를 맞추었던 도시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슈가 돼서 그 얘기가 나오는 지역들은 계속 지금 집값이 조금 상향이 되고 있는 것도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제 10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의외네요. 일단은 세종시가 규제 때문에 투자자들이 발걸음을 대전으로 돌렸다. 네. 라고 했지만 실수요자들은 되려 네. 대전을 버리고 네. 세종시로 왔다. 네. 라는 건데 투자자의 가는 길과 네. 실수요자들 가는 길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 우선은 어떤 분들이 거의 지금 세종이랑 대전이랑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대전은 단기를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단타 위주다. 예, 제가 중개업을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 대전에서 2003년. 제가 거의 한 8년 정도 중개업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또 세종에서 나머지 반 중개업을 했던 것 같은데 대전의 시장이 사실은 이렇게 상향된 시장이 딱 10년 만이에요. 제가 처음 시작을 해서 2004, 5, 6년도에 한참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어왔고 아파트 가격이 한번 올라갔던 상황에서 세종의 영향으로 그동안에 전혀 변동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지금 가격이 계속 상향이 되고 있던 게 맞거든요. 그러면서 대전에서는 잠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세종은 장기적으로 어쨌든 세종은 계속 개발이 되고 도시가 더 활성화가 되고 모든 대한민국의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다는 거를 누구나 인정을 하셔서 대전에 지금 호황일 때 지금 집을 팔고 오히려 세종에 살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세요. 그거 영향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제 생각이 아닌 투자하시는 분들의 상황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아니면 조금 대전의 핫한 지역 한 군데랑 세종의 핫한 지역 한 군데에다가
투자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고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대전하고 세종을 지금도 견주면서 투자를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결국 세종은 큰 물결이고, 네. 그리고 대전은 일단 작은 물결. 우선은 대전의 부동산 경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올랐다가 당분간 또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게 그분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자, 그렇군요. 네. 일단은 투자자는 대전으로 일부 갔고, 네.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크게 낙관적인 생각을 가는 건 아니고,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 목적으로 가는 거고, 네. 묶이면 그냥 계속 쭉 그냥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신다. 반면에 대전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투자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세종 쪽으로 네. 많이 더 예. 유입이 된다. 네.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된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네. 일단 세종시를 먼저 손에 꼽는다. 네, 그렇게도 라는 보시고 부분이죠. 예전에는 세종이 신도시다 보니까 개발이라든가 그런 게 더뎌서 어떤 이제 편의 시설이라든가 생활 편의가 굉장히 많이 불편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은 세종도 이제 2단계까지 근 20년간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편의 시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개발이 진행이 된 중심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중심 상업용지라든가 그런 데서는 지금적으로 편의시설이 다 완료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생활의 불편함이 이제는 갈수록 줄어들죠. 그러므로 인해서 세종에 예전에 임대를 놨던 집들도 지금 실소유자들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대전하고 세종의 출퇴근 거리가 근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전에서 출퇴근하는데 충분한 거리를 느끼시는 분들은 아직도 그냥 괜찮겠다 판단하셔서 지금도 세종으로 들어오셔서 출퇴근하시는 데는 무리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우선은 제일 좋은 게 편의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생활의 불편함이 많이 없는 게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것도 세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듣기에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네. 일단 세종시 같은 경우에 상업시설이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결국 그 적은 상업시설이 빨리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네. 생각도 좀 들었는데 네. 막상 또 세종시를 가보면 네. 엄청나게 많은 상가가 혼재해 있고 심지어 공실이 넘쳐나는 이런 맞아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일단 두 가지가 궁금해요. 일단 중심 상업 용지라고 말씀하셨던 지역들의 네. 상권은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선은 중심 상업용지가 2-4 생활권 나성동 쪽인데요. 그쪽이 이제 건물이 준공이 완료가 되면서 편의 시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대형 마트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이제 들어와서 개점을 해서 성황 내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하고 지금 그 중심 상업용지 쪽에 건물이 계속 짓다가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입점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불편함이 조금 없고 또 세종은 중심 상업용지 이외에 근린 상업용지라고 해서 아파트를 배우 세대로 끼고 상가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학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기타 편의 시설들이 다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아파트 외곽에서 봤을 때 중심으로 BRT 노선으로 봤을 때는 공실인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는데 세세하게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나름 꽉 차 있고요. 공실도 없고 거기에 모든 편의시설이 다 세팅이 다 돼 있어서 만족도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나가다가 외부로 보면 공실이 네. 많고 네. 안쪽에 내부를 보시면 네. 꽉 차 있는 네.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네, 근데 그렇게 상업용지를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한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왜 외부에 공실이 많을까요? 우선은 BRT 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교통 체계가 중심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BRT 노선 그 도로가 굉장히 좀 좁아요. BRT 노선으로는 뭐 우선은 신호 체계를 많이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지하로 파거나 지상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 도로 폭이 굉장히 조금 좁다 보니까 사실은 상가를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주차를 잠깐 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세종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미비했고요. 그다음에 BRT 노선 쪽으로 상가를 입점을 해도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 자체가 많이 포진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찾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게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좁아서 보니까 신호가 많이 이제 차 신호 때문에 신호가 차를 없구나. 잠깐 대거나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세종은 그 카메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주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교통난, 도로 쪽이 조금 폭이 좁은 걸 지금 많이들 불편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잠깐 차를 세우고 뭔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BRT 축을 기준으로 해서는 상가가 공실인 거는 맞는데 또 반면에 천마을 2-3 생활권을 뺀 나머지 지역에 아파트 공급되는 시기랑 상가가 공급되는 시기가 특히 2-2나 2-1은 안 맞았어요. 용지는 먼저 공급이 됐고요. 아파트는 불과 입주한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상가가 완성이 돼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용자들이 없었던 상태에 상가만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종에 구경하러 왔던 분, 세종에 투어로 왔던 분들이 아파트는 하나도 공급이 안 됐고 상가는 다 올라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공실이 눈에 많이 보이셨던 게 맞아요. 그렇구나. 예, 그거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도 안 시키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이미지가 네. 사라지질 않고 있는데 맞아요. 수요하고 공급에 대한 네, 시차에 네. 대한 부분들이 네. 그런 현상들을 네. 만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상가의 분양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정 수준의 분양이 되고 있나요? 우선 지금 같은 경우는 분양 시장이 많이 어려워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지금 중심 상가 쪽으로는 상가도 일반 개인한테나 시행사나 분양을 한 게 아니라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는 상가를 되게 트렌드, 그다음에 브랜드를 가지고서 지어 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그 이슈로 만들어서 관광 명소로 만들려고 지금 세종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회사에서 설계 공모로 그 토지를 받아가는 대신에 30% 정도는 회사 보유, 임대로만 진행을 하게끔 만들어서 테마 있는 굵직굵직한 상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 예를 들자면 어반 아트룸 같은 경우는 판교에만 있는 지혜의 숲이 유치가 됐고요. 그게 다 회사 보유부 물량들이거든요. 그런 굵직굵직한 테마형 상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테마가 들어오면 그 주변에 이제 부수적인 상가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지금 세종시에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중심 상가 용지에 공급 예정으로 있던 상업 용지를 공원이라든가 휴식 공간으로 조금 더 늘리고 규모를 자꾸 축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계속 축소가 되면 아무래도 상가 공급률이 조금 낮아지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다른 신도시들보다는 분양가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왜냐면 높은 지역이 있고요, 낮은 지역이 있는데 공급되는 방법에 틀려서 그래요. 공급되는 방법이 그 아파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실 없는 상가라 가죠. 저희들이 말하는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상가들 같은 경우는 여기 생활대책 용지라는 딱지라는 방식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LH가 조성 원가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격이 굉장히 낮게 그렇겠네요. 분양을 해서 거기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일반 BRT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2-4 생활권의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입찰을 토지를 받기 위해서 일반 시행사라든가 분양사들이 높은 가격으로 토지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수익이 나야 되다 보니까 분양가가 다소 높았던 지역도 있어요. 그 몇 군데 이외에는 지금은 다른 신도시랑 분양가가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우선 그렇게 입찰 공급 방법의 차이에 의해서 상가 공급 가격이 틀렸기 때문에 많은 상황이 이슈가 되고 비싸게 분양이 되고 막 그게 이제 각인이 돼 있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럼 실제는 비싼 게 아니었는데 일단 그 경쟁 입찰로 낙찰 받았던 시행사들이 네.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얹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비싼 상가도 있었다. 네, 그래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데가 이제 공실이 좀 많았고요. 지금은 그 중에 가장 조금 이슈되는 데가 2-4 생활권의 나성동 지역인데요. 그 지금 같은 경우는 공실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분양주분들이 이제 많이
양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렌탈 기간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상가가 많이 차졌고요. 그쪽이 세종에 뭐 와서 무료로 쓰세요 했던 지역이었거든요. 지금은 거기가 모든 먹자 번화가로 형성이 다 됐습니다. 이제 인구 유입이 계속됐고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다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이제 수요 세력이 계속 늘어났던 거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은 거기 상가가 밤에 되면 굉장히 활화성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우선 분양주들의 희생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차하시는 분들도 이제 겁을 먹고 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도 이제 대담성이 있어서 그분들로 인한 영업성 그걸로 인해서 지금은 굉장히 좀 활성화가 돼서 임대료가 없던 상가가 지금은 제 시세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이슈가 될 만큼 사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네. 그닥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세종시 또 독특한 모습이네요. 네. 그래서 공생과 상생을 위해서 임대인도 한 발 양보하고 네, 네. 뭐 오죽하면 양보했겠냐 싶다는 네. 생각도 있긴 네, 하지만 맞아요. 어찌됐든 현재는 공생과 상생을 위한 임대인의 한 발 양보 네. 그리고 임차인들도 적극적으로 네.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 보면 결국 세종시의 상가는 옥석을 가리는 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옥석을 가리는 눈을 가지려면 충분한 시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릴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겠네요. 네, 상가는 정말로 신중하게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고 중심이 되는데 위주로 해서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 위주로 우선은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 항아리 상권 같은 경우는 공급 단가가 좀 낮았거든요. 그런 데로 투자를 하시면 기본적인 수익률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니까 그런 데로 세종의 상가는 투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항아리 상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네. 팁까지 같이 전해주셨습니다. 네.